오늘 HLB는 38,000원대에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미국 담관함 신약의 허가 결정까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근 주가는 오히려 계속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허가 심사에서 새로운 압제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진행한 막바지 협의에서 승인에 영향을 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는 허가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HLB에는 신약 기대와 별개로 상당한 물량을 팔아야 하는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숫자를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흐름만 보겠습니다. 8월 중순까지 버티던 HLB는 지난주 후반 들어 다시 힘이 빠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담관함 신약의 성공 가능성이 갑자기 낮아져서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라기보다 허가 기대를 누를 정도로 큰 수급 부담이 같이 들어와 있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 수급의 중심에는 MSCI 한국지수 편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대형 펀드들이 많이 따라가는 글로벌 주가지수에서 HLB가 빠지게 된 겁니다. 실제 지수 변경은 8월 말 반영됩니다.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해외 펀드는 HLB의 신약이 좋아 보이는지 나빠 보이는지를 판단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대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HLB에는 회사 전망과 상관없이 나오는 기계적인 매도 가 존재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매도 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물량이 특정 하루에 전부 쏟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펀드는 미리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실제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HLB처럼 한 달 뒤에 큰 바이오 이벤트가 기다리는 종목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허가를 기대하며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허가 가능성과 상관없이 지수 규칙 때문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 두 힘이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MSCI 편출을 회사의 가치가 나빠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담관함 신약의 임상 결과가 갑자기 나빠져서 지수에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주가와 시가총액 변화가 지수 기준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2시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8월 말까지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수급 문제와 9월 이후 HLB의 가치를 다시 결정할 미국 신약 허가 문제입니다. 둘을 섞으면 하루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허가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매도 반대쪽에도 큰 외국계 자금이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 계열은 올해 HLB 보유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간암 신약의 미국 허가가 다시 지연된 뒤에도 추가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블랙록이 샀다고 담관함 신약이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 종목의 위험을 나눠 투자하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이고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입니다. 다만 지수 때문에 기계적으로 빠지는 자금과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HLB 비중을 늘린 자금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결국 8월 말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수 편출 때문에 나오는 매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물량을 새로운 자금이 얼마나 받아내는지입니다. 주가가 하루 반등하는 것보다 조정할 때 누가 주식을 가져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8월 말 리밸런싱이 끝났는데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MSCI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큰 물량이 지나간 뒤 거래가 빠르게 안정된다면 주가를 누르던 부담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담관함 신약을 보겠습니다. HLB의 미국 자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리라푸그라티닙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투자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단순합니다. 담관함 환자 가운데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먹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 약을 치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신약으로 분류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허가 결정 예정일은 미국 현지 시간 9월 25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달이 HLB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막바지 심사 협의도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과 허가 이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고 승인에 영향을 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진행입니다. 그렇다고 허가가 확정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바지 심사가 잘 끝났다와 최종 승인이 나왔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바이오
리보주가 다른 업종과 가장 크게 다른 것도 이 부분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한 달 조금 흔들렸다고 사업 전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하루 만에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허가는 다릅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연구와 임상 결과가 최종 승인이라는 한 번의 결정으로 다시 평가됩니다. 그래서 허가 한 달 전 HLB는 기대 수익도 큰 대신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에 충격도 큰 상태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보고 비중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임상 결과 자체에서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 이상을 가진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상당수가 종양이 의미 있게 줄어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난 환자에게서는 그 반응이 상당 기간 유지됐습니다.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적인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허가 신청을 뒷받침할 만한 임상 효과는 이미 확인됐고 지금 시장은 그 결과가 실제 미국 허가로 이어지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HLB 주주에게는 과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간암 신약입니다. 리부세라닙과 면역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간암 치료법도 미국 허가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이 효과 문제가 아니라 제조 시설 관련 문제 때문에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일정이 다시 밀렸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이번 담관암 허가를 바라보는 투자자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결과가 좋다고 허가 과정의 모든 변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담관암 신약에서는 임상 결과 하나만 계속 반복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가 밝힌 대로 막바지 협의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보완 요구가 나오는지, 허가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미국 식품의약국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 같은 변화를 확인하면 됩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9월 25일이라는 결과가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간암 신약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문제가 됐던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의 점검 과정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평가를 받았고 HLB는 다시 허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에는 지금 두 개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담관암 신약의 9월 허가이고 그 다음에는 간암 신약의 제도전이 있습니다. 다만 간암 쪽은 아직 재허가 신청과 승인까지 여러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앞서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 HLB의 구조가 꽤 명확해집니다. 8월 말까지는 MSCI 편출이라는 수급 부담이 있습니다. 9월 25일에는 담관암 신약 허가라는 회사의 가장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간암 신약의 제도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주가가 약하다고 담관암 허가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없고 담관암 임상 결과가 좋다고 8월 말 매도 물량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8월 말 지수 편출 물량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 물량을 받아냅니다. 리밸런싱이 끝난 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9월로 넘어가 미국 허가 기대가 다시 주가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는 그동안 눌러왔던 수급 악재가 지나간 시점과 가장 큰 신약 이벤트가 가까워지는 시점이 맞물립니다. 분위기가 빠르게 바뀔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흐름은 그보다 훨씬 거칠 수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지수 관련 매도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흔들립니다. 9월로 넘어가면서 허가 기대가 커져 반등합니다. 허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도 동시에 늘어납니다. 좋은 뉴스가 추가로 나오면 급하게 올랐다가 또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이벤트를 앞둔 종목이 항상 결정일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와 불안이 같이 커지면서 하루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경우도 준비해야 합니다. 8월 말 MSCI 물량이 지나갔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주식을 줄입니다. 그런데 담관암 허가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허가 일정이 바뀌거나 추가 자료 요청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바이오 업종 전체의 투자 심리까지 나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9월 25일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는 접근이 위험해집니다. 수급 압제가 끝났는데도 주가가 약하다면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허가 직전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바이오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가 주가에 먼저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승인 발표가 나왔는데도 기다렸던 투자자가 한꺼번에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테오젠에서도 계속 봤던 바이오주의 특징입니다. 좋은 뉴스의 내용만 보지 말고 뉴스 전에 얼마나 올랐고 발표 당일 거래량이 어떻게 늘었으며 그 이후 2, 3거래일 동안 가격을 지키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허가가 성공한다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실제 판매를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가격으로 판매되는지, 의사와 환자가 얼마나 빠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는지, 기존 경쟁 치료제와 비교해 어느 정도 시장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오주는 허가 전에는 성공 가능성을 거래하지만 허가 뒤에는 실제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HLB도 미국 허가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회사의 평가 기준이 다시 달라집니다. 이제 보유자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미 수익권이고 현물 비중도 적정한 분이라면 MSCI 편출 하나만 보고 핵심 물량을 전부 정리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지수에서 빠지는 것과 당관암 신약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9월 25일이라는 큰 바이오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HLB 비중이 계좌에서 지나치게 크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도 계좌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본전 부근이나 손실 중인 투자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평단까지 주가가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허가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8월 말까지는 MSCI 매도가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타기를 서두르기보다 실제 리밸런싱이 지나간 뒤 수급이 안정되는지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추가 매수의 목적이 단순히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급 부담이 줄고 허가 과정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하나씩 늘어날 때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높은 평단과 큰 비중을 동시에 가진 분이라면 9월 25일 전에 반드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은 허가될 것 같으냐가 아닙니다. 허가가 예상과 다르게 나와도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의 결정은 한국장이 끝난 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주가가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아래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이벤트에서는 손절 가격 하나만 정한다고 위험 관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벤트에 들어가기 전에 비중 자체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규 투자자도 지금 가격이 최근보다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싸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8월 말까지는 수급 이벤트가 남아있고 그 뒤에는 미국 신약 허가라는 훨씬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매수해서 9월 25일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수 편출 물량이 실제로 소화되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줄어드는지, 허가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없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한 번 놓친 가격보다 살아남은 현금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블랙록이 지분을 늘렸다는 이유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형 자산운용사의 판단은 분명 참고할 만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블랙록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블랙록은 수많은 종목과 자산에 돈을 나눠 담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HLB 하나에 계좌 대부분을 넣고 블랙록도 샀으니까 라고 말하면 전혀 같은 투자가 아닙니다. 블랙록 매수는 긍정적 단서로 보되 내 계좌의 비중을 결정해주는 답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는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HLB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일반 종목보다 이벤트에 훨씬 민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관련된 작은 소식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는 하루 사이 회사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0과 1로 갈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신약 허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을 더 만드는 것보다 예상이 틀렸을 때 살아남을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8월 말 MSCI 편출 물량이 얼마나 잘 소화되는지 봅니다. 그 뒤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까지 담관암 신약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지를 봅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거래대금이 하루만 터지고 끝나는지 아니면 조정에서도 매수세가 남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같이 보면 단순히 FDA 기대라는 말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HLB를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HLB는 많이 빠졌으니 무조건 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담관암 신약 허가가 한 달 남았으니 무조건 들고 가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8월 말까지는 MSCI 편출이라는 수급 부담이 있습니다. 그 뒤 9월 25일에는 담관암 신약의 미국 허가라는 훨씬 큰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블랙록처럼 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늘린 외국계 자금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한 달은 사건의 순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수 편출 물량이 지나갑니다. 그 뒤 누가 그 주식을 받아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9월로 넘어가면서 미국 허가 기대가 실제 장기 자금을 끌어오는지 봅니다. 바이오는 다른 업종보다 이런 순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임상 결과가 있다고 최종 허가까지 자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허가가 성공했다고 다음 날부터 예상했던 매출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성공 가능성과 기업 가치가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대응도 그때그때 달라져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 MSCI 같은 대형 수급 이벤트,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서 좋은 뉴스 이후 실제 돈이 남는지를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는 급등한 대장주를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거래량과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을 구분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HLB처럼 큰 결과를 한 달 앞둔 바이오 종목에서는 가장 싼 가격을 맞히는 것보다 어디에서는 기다리고 어디에서는 비중을 줄이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8월 말 수급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담관암 신약 허가 과정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